자, 여러분들 이번 주 또 일일째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요즘에 하루 엄청 덥죠? 엄청 더우니까 우리 시원한 곳에서 공부하자고요. 일단 이번 주 이제 첫 문제는 바로 이제 행정강제입니다. 행정강제. 이거는 행정강제라고 하는 것보다 문제를 보니까 그냥 의무이행 확보수단 이렇게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네요. 문제 지문을 보니까 의무이행 확보 이렇게 고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크게 나눠서 전통적 수단과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게 있죠. 전통적에는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행정강제는 또 나눠가지고 강제집행과 뭐가 있습니까? 즉시강제가 있고,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 그 다음에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질서벌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전제로 깔고 이제 들어갑시다. 그러면 강제집행 중에서 이제 대집행은, 여러분 대집행은 무슨 의무 불이행이 나와야 돼요?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죠. 그냥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집행일 리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그냥 바로 실력을 행사해버려서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상태를 실현한다. 이건 바로 뭐겠습니까? 직접강제죠. 이거는 대집행이 아니고 직접강제에 대한 개념이에요. 직접강제. 그러니까 대집행은 반드시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제가 이제 2단계 모의고사에서 내봤는데 많이 틀려서 이걸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넣어놨는데 보세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여기 보시면 의무 중에서 금전급부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가지고 의무를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 실현하는 거. 여러분들 이건 금전급부는 한마디로 돈 안 낸 거죠. 여러분 돈 안 냈을 때 강제로 걷어내는 거 뭐예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강제징수예요. 개념이. 여러분 이행강제금은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뭐다? 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상대방을 압박가해서 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이행강제금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금전급부 불이행일 때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뭐의 일종이라고요? 강제징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개념이 아마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 보세요. 이거는 이제 행정기본법인데 행정청은 의무 불이행의 동기라든가 목적, 결과 등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좀 더 세게 가중할 수도 있고 좀 깎아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이 개념 자체가 아예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행강제금은요 아시다시피 돈을 부과해서 상대방을 압박가해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의무이행할 때까지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반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늦었지만 의무이행을 했어. 의무이행 하면은 이제 새로운 건 부과를 못 해. 새로운 건 부과를 못 하는데 근데 이미 부과한 건 있죠. 그건 걷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부과해서 압박가해서 하게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의무를 이행했다면 새로운 걸 부과는 못하. 하지만 이미 부과한 건 거둬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의무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거 맞고요.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멈춰야 됩니다. 의무 이행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부과한 건 면제다. 이미 부과한 건 걷어낸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건. 그래서 이 뒷부분 때문에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 행정 강제 중에 강제 집행에도 뭐가 있다고요?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 징수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직접 강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접 강제는 일단 대집행이나 뭘로 안 될 때라고 돼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네 개 중에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이 안 될 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과징금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승진 공부할 때 보는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폐쇄 명령을 받으면 폐쇄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영업을 계속했다는 말은 의무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의무 이행 안 하니까 들어가는 건 강제 집행입니까? 즉시 강제입니까? 강제 집행이죠. 즉시 강제는 긴급할 때 훅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의무 이행하지 않으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강제 집행으로 봐야 돼요. 근데 강제 집행에는 아까도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 징수가 있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바로 직접강제입니다. 즉시강제가 아니고. 됐죠? 그래서 강제 집행 중에 직접강제, 즉시강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오늘 직접강제 사례하고 즉시강제 사례 꼭 구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즉시강제는요, 즉시강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바로 직접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목적을 실현해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과 상관없이 긴급한 상황일 때 일단 훅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즉시강제의 성질이 뭐라고요?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즉시강제는 오래 걸립니까? 단시간에 끝납니까? 단시간에 끝내. 즉시강제니까. 만약에 단시간에 끝났어. 끝나면 이거를 취소해달라. 할 게 없죠.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그 항고 소송의 대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될 수는 있다. 그런데 보통은 즉시강제는 오래 걸린다. 단시간에 끝난다. 단시간에 끝나면 이미 단시간에 끝났다면 그때는 뭐가 없다고요? 소익이 없고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끝났는데 뭘 취소합니까? 어떻게 취소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법에 있는 의무를 위반한 사람한테 처벌하는 게 행정벌이라고 하죠. 근데 행정벌에는 뭐가 있고 형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과태료 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질서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판례를 봤었냐면요. 이런 판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만약에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해서 운전을 해버리면 관련 법에 자동차 관리법에 과태료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무등록 차량이 있죠.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면 이거는 형사처벌이라는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지났고 무등록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2개 위반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거에 따라서 과태료 때리고 또 형사처벌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다른 거니까. 이걸 때리는 것과 이걸 때리는 목적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2개 같이 때릴 수 있죠. 이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보세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하고 이 형사처벌은 이 2개는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잖아요. 이 사례에서. 이 사례와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례에 대한 판례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상 질서벌인 과태료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 또 해도 이거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 2개는 성질이나 목적이 다른 거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얘는
대집행이 아니고 뭐의 개념이다? 직접관계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앞부분은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요? 강제집행에 대한 개념이다. 그리고 반복 부과하는데 의무자가 이행하면 새로운 건 부과를 못하지만 이미 부과한 건 걷어낸다. 그리고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안 될 때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영업소 폐쇄는 즉시강제가 아니고 직접강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맞고 나머지는 잘못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문제 있죠? 월요일 문제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이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뭐 틀려도 되지. 그런데 이제 또 틀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꼭 숙지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또 월요일 시작됐는데 이번 주 한 주 또 진짜 열심히 보내시고요. 시험이 이제 뭐 코앞이니까 진짜로 코앞이니까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